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그 구현진 사장님 참 좋아하거든요. 저랑 구현진 사장님 1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현진 사장님을 좋아한 이유가 음, 처음 뉴스킨 사업을 딱 시작하고 그해 대리점이 됐던 해에 구현진 사장님이 제 기억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바로 팀 엘리트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가장 좋을 때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구현진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저는 좀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명언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명언을 구현진 사장님께 먼저 듣고 제가 이 명언을 누가 했는지 찾아봤었거든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말부터가 너무 에너지가 강하지가 않나요? 이 말을 하신 주인공은 TYK라고 김태현 회장님이신데 라이트하우스라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서 엄청 이 분야에선 1위 하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봐도 정말 우리가 너무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분의 스토리보다도 정말 이 명언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명희 사장님께서 저한테 한 번씩 해주셨던 말씀이 대단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래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보다는 차라리 아까 전에 김태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도 하고 그녀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를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오늘 혹시나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기 글귀처럼 유스킨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켈리체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뭐 정말 요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야 했다. 동감하시나요? 저 이 얘기 듣고 사실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저는 아까 이제 백용우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엘리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고 부모님이 할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으셔서 아버지가 하셨고 또 아버지가 물려받으셔서 또 남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그 가족 사업이 조금 7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로운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게 해주셨고 또 제가 그렇게 장녀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머리는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전 최충희 사장님보다 영어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UIUC, UC 아저씨가 아닌 UIUC라는 일리노이 주립대를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조선일보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저는 정말 20대를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32살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32살에 유스킨을 친구로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이사벨여고 동창으로부터 이제 제가 유스킨을 전달받아서 첫 데모에 너무 감명 깊어서 화장대에 있는 모든 화장품을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올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지금까지 저는 유스킨 제품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그런 좀 어떤 한 제품에 올인하는 그런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조금 좋은 거를 알아보는 눈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매니아 소비자분들이 생겼고 자동으로 T&T를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저는 사업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인생 멘토이신 임명희 사장님을 만나면서 저희 유스킨 사업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임명희 사장님을 만났을 때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내가 저분의 모습이라면 나는 이 사업을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6개월 동안 뉴스킨을 알아봤고 제가 알아본 뉴스킨은 너무나 멋진 기업이었고 제가 원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 뉴스킨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뉴스킨도요, 저는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다른 일보다는 뉴스킨은 열심히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늦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한테는 부자 마인드가 없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많았고,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 내가 뉴스킨 사업이 안 되는 건 내 피부 때문이야.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 내가 TRIT를 먹고도 살이 안 빠져서야. 뭐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아, 내가 살만 좀 빠져도 뉴스킨 잘할 텐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스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0대를 오롯이 유스킨으로 제가 보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조금 저한테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리긴 느렸는데, 이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BR에서 BP도 한 달 만에 가고 EBP에서 BA도 한 달 만에 가고 EBA도 제가 한 달 만에 그냥 뛰어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트렌드 코리아 2022에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이래요. 예, 그때 가장 혁신하기를 좋다 하더라고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제가 BR에서 BP가 되고 EBP에서 BA가 되고 이런 순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첫 번째 위기는 저한테 2000집이었어요. 제가 아까 저희 마이스토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많은 매니아분들과 함께 사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2000집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그만둬야 되나 할 정도로 2000집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2000집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대리점 탈락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때 제가 하정열 사장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정열 사장님과 미팅을 해요. 2000집이 못해서 대리점 탈락될 위기에 놓여서. 근데 그날 미팅 때 하정열 사장님은 자꾸 저희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분명히 유스킨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하면 되지를 여쭤보러 왔는데 왜 자꾸 우리 남편 얘기를 하지? 왜 우리 가족 얘기를 하지?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미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내 꿈이 뭐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 저는 이런 삶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유스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뭐였냐면 남편을 여기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유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오롯이 저만 생각했었거든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지만 오롯이 저만 생각했는데 이 꿈속 안에 우리 남편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때 깨달았던 건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꿈을 이루기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성장, 혁신, 성공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꿈을 꿀 때 저희 남편을 꼭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건나키 사장님의 전업이었어요. 제가 아까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을 꿨는데 또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 위험이 뭐였냐면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 유스킨 사업을 제가 조직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라키 사장님의 전업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힘든 점이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됐던 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고
저는 포탁그룹에서 연락부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9월 15일 날 락기 사장님이 전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경주를 왔고 그리고 18일 날 첫 출근을 해서 지금까지 2018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락기 사장님은 센터로 출근을 하고 계세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깨달았던 건 이런 위기와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건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언해야, 말을 내뱉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수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결단했던 건 뭐였냐면, 락키 사장님이 한 번도 석세스 트립을 같이 못 갔거든요. 보통 우리 왜 부부 사업의 시작은 석세스 트립에 와이프분이 석세스 트립에 이제 남편분을 데리고 가서 이제 짠 하고 이게 부부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석세스 트립도 달성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랑 같이 석세스 트립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뉴스키는 나는 석세스 트립은 반드시 달성을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2018년대부터 쭉 달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석세스 트립을 한 번도 못 갔어요. 하지만 달성한 거에 네, 또 만족하면서 네, 그러면서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세 번째 위기가 와요. 세 번째 위기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왜 그만두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네, 이 생각 자체는 좀 위험하죠, 사실. 근데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기회도 안 왔었고요. 이 생각을 했을 때는 기회도 없었고 결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1년 정도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였다라고 하면 슬럼프지만 저는 사실 슬럼프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제 인생에 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슬럼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업을 잘하지 못했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 내 생각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꿈을 이루려는 현재의 나를 되돌아봐야 되고,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유스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왜 유스킨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유스킨을 그만두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보다 이 생각을 하고 그만두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시다면 아니면 정말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저는 그때 그때 상황이 어떤 표현이 맞냐면 터널이 있는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성공에, 나의 성장에. 그 어두컴컴한 거기에서 그 빛을 찾아내야 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눈이 빛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유스키는 그만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는 이거였거든요. 초심이었어요. 내가 락키 사장님과 우리 남편과 이 사업을 왜 할까? 저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레버러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레버러지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50이 넘어서 진짜로 생활비 때문에 돈을 벌고 싶지 않았어요. 노후에 내 생활비가 아닌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고 돈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락키 사장님과 유스킨 사업을 시작했고 절대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부자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습인운을 제 삶에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은 정말로 2020년 딱 한 1년 전, 딱 이맘때였어요. 이때 임명희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책이었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저희 인생 책이 시작되었어요.
어, 21년 1월 1일부터 저는 미라클 모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새벽 2시나 3시에 자는 올빼미형 39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1월 1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야겠다라는 건 진짜 저한테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일어나자였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앉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앉아서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5시에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정말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꼭 왜 일어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책에서도 배웠고 동영상에서도 배웠고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10분 독서, 10분 운동, 10분 시각화만으로도 진짜 인생이 100% 바뀐다라는 그 부자들의 말에 의해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을 한 거였거든요. 그 작은 습관이 저에게 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탱코도 저는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엄청 중요하지만 우리의 24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쪼개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하나하나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탱코어라는 건 저는 진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레버러지와 권리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저를 가꾸어가고 만들어갔었고 중요한 건 이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꾸준히 하느냐고 그리고 끈기라는 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래요. 저는 요번에 제가 미라클 모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행동으로 바꿔봤을 때 진짜 끈기가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끈기가 없어서 다이어트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022년에는 다이어트에 꼭 이 마음 하나로 다이어트에도 성공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발걸음이 작다 해도 그 발걸음이 이룬 것은 작지 않다.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위대하다라고 아까 저의 인생책에 써져 있는 문구예요. 제가 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것은 아니죠. 저의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제가 얻은 한 가지 정말 가치 있게 얻은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해내는 사람이구나.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 좋아하세요? 저는 이분께 육아를 배우거든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 단어를 네이버에 찾아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이라는 단어래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실천했던 정말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저한테 자기 효능감으로 오게 되었고 저는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나에 대한 기대, 그런 신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다들 이제 로드맵을 짜주실 때 이제 EBP를 목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장님께서 EBP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효능감 때문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EBP를 유스킨에서 꼭 해봐야지만, 내가 유스킨에서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EBP가 되셔야 된다고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이 능력을 꼭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효능감, 자존감보다 저는 요즘은 유스킨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의 타이밍은 스스로 깨달을 때이다.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네, 제가 이번 올해에 EBA를 갈 수 있었던 건 분명 올해 제가 많이 깨달았던 한 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만 바라지 말고 과정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제품이 기회로 오게 되었고 저는 메타를 통해서 이렇게 EBA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을 정말 많이 느끼던 그런 한 해였고요. 제가 지금 또 진인사 대천명 중에 하나를 또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가 컨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물인데 선물 같지 않나요? 네, 선물 포장을 좀 했습니다. 넥타이를 전체 보여주게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더스쿨에 처음 전업을 해가지고 처음 리더스쿨에 가서 인사를 할 때 인사 멘트가 김우현 남편 권낙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물처럼 다가온 김우현 남편 권낙희입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원래 최충희 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룹 미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좀 안 되겠다고 하니까 또 저녁 시간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사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제가 쓰겠다라고 후연사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제가 좀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에너지를 받았던 부분을 조금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이건 이제 2020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라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칸에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만들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2018년도 2월 달에 포탑 부부 데이트에 처음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트 안에 있었는데 이때 그 애프터를 하면서 어록을 남깁니다. 어떤 어록을 남기냐면 마이산이라는 어록을 남겨요. 산은 부부지만 하나의 이름이지만 산 봉우리가 두 개인 것처럼 각자의 살면 되지 않겠냐,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남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임명희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부 데이트를 하면 마이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한참 웃으시는데 그랬던 시절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제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우리 후연상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기억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2개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가가 호감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돌풍처럼 파고들어야 한다. 서서히 다가가는 게 아니라 돌풍처럼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돌풍처럼 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변화라는 부분들. 근데 저에게 좀 돌풍처럼 왔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구현진 선생님이 계시겠죠? 네. 제가 2018년도 8월에 10층 소강회장에서 구현진 선생님께서 세미나를 하세요. 근데 후연 선생님께서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자리에 코너 쪽에서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70여 명 정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아무 얘기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딱 듣는 순간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민해 보실래요? 이건 저한테 일어났기 들리시죠? 때문에 공포심 조성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일어나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5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6개월간 부부가 그냥 수입이 딱 끊긴다면 괜찮으세요 혹시? 뭔가 뉴스끼리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동관계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뭔가 내가 답답하고 준비가 되지 않나 뭐라도 알아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뉴스끼리 꼭 아니더라도 근데 뭔가 내가 답답하고 준비가 되지 않나 뭐라도 알아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뉴스끼리 꼭 아니더라도 뭔가 준비는 해야 돼. 근데 뭔가 내가 답답하고 준비가 되지 않나 뭐라도 알아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뉴스끼리 꼭 아니더라도 뭔가 준비는 해야 돼.
네, 저에게는 이 멘트가 한 21분쯤에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 멘트가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들지 않고 이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답답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뭐라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이 멘트가 20분부터 50분 동안 계속 머릿속에 와닿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결단을 내리는 게 그 출근을 해야겠다라고 나와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보면 오늘 또 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 MCM이 또 에너지 하면 MCM이 또 에너지가 갑이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에너지가 본인들에게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의 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에너지가 어디에 모이느냐, 머리에 모이느냐, 가슴에 모이느냐, 배, 장에 모이느냐 해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치밀하고 전략과 철저한 준비의 이성파, 지장 스타일. 지식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있고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략적으로 누구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네. 고 이건희 회장님이 여기 머리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슴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화와 믿음의 감성파, 덕장 스타일, 인간관계가 1순위,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높고 혼자 있을 때는 능률이 떨어진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누굴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네. LG 구본무 고 회장님이시죠? 네, 그러면 장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전과 용기, 행동파, 용장 스타일, 에너지가 몸에서 나온다. 급한 성격이고 화가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두지휘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보게 되면 여기는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에너지를 어디에 두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저희 방금 전에 세미나를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머리형이에요. 머리형이고 저는 가슴형인 줄 알았거든요. 가슴형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장형 스타일에 좀 맞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행동을 해보고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나는 스타일이고 하지만 여기 뉴스킨에서 같이 하면서 가슴형으로 좀 변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출근을 해야겠다라고 뛰어들어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 9월 15일 날 전업을 출근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토요일 날 얘기를 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계속 해가지고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출근을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할 말이 없는가 봤더니 저는 그렇게 비범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진짜 어릴 때 잘해본 것도 없고요. 진짜 성격도 뭐 뛰어나지도 않고 끈기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본 것도 없고 욕심이나 경쟁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꼭 성취하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김승 회장님의 책에 써 있는 걸 우리 후연 사장이 저한테 주면서 당신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보다 보니까 성공이 비범하거나 대단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료는 지난달에 SBA 핀업을 하면서 뉴라이프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거 우리 김승호 회장님 그 영상 한 번씩 보면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김밥하는 CEO를 처음 출간했을 때 그 자산이 700억인데 그 매출과 자산을 혼동을 해가지고 자산이 700억 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러면서 내가 700억 부자가 돼야겠구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빨간색으로 그어준 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5년 안에 5년 안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팀원 100명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각 국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작가분께서. 각국 100명, 100명에서 500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해야 할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뉴스킨이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또 나 또한 나에게 뉴스킨이 뭐지라고 저에게 또 질문을 하다 보면 뉴스킨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2층에 내려가면은 지난번에 최충희 사님 세미나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PPT에 넣었었거든요. 백만장자 사님들 명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이름 우리 부부의 이름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백만장자라고 하면 백만장자가 많은데 백만장자라고 하면 누적 커미션을 100만 불을 받은 사장님을 얘기를 하죠. 근데 100만 불이라고 하면 100만 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월 10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100년이에요. 200만 원씩 하면 50년이고 1000만 원씩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게 백만장자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 정말 나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뉴스킨이 뭔가요? 라고 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 무자본으로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시스템 복제와 레버리지 보상을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배웠고 또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 사님들께서 백만장자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상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보상을 보면서 여기에는 누굴 넣고 여기에는 누굴 넣고 여기에는 누굴 넣어야지. 오늘 만났으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을 여기에 놔야겠다. 또 이 사람이 소개를 해주니까 이 사람을 놔야겠다. 이게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11년 안에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뉴스킨 비즈니스는 스스로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한번 또 깨우쳤던 시간이 또 있었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 만나고 하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콜드도 많이 콜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겁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왜?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밖을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능력을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나무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등재되어 있다 그래요. 히페리온이라는 이름의 나무인데 115m래요. 아파트로 하면 30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지상에서. 수령이 좀 1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나무가 크다고 하더라도 숲보다는 클 수 없거든요. 이게. 그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숲이 뭔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좀 중심이 돼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더 사님들부터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를 받으면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내가 되기 위해서는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다른 부분들을 하지만 이 부분들은 꼭 잡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출근하고 아침 미팅하고 탱코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시스템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놀이기구 아시나요? 한 번씩 타보셨을 거예요. 잡고 돌게 되면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 기둥을 잡고 가운데 중심으로 오게 되면 벗어나질 않는데 멀리 있을수록 돌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항상 출근하고 탱코어를 쓰면서도 탱코어를 인증사진처럼 저 스스로만 알 수 있게끔 찍어가지고 감사일기 패드에 쓰면서 감사일기 밑에 줄에다 이렇게 사진을 하면서 내가 이건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리더 사님께서 이번에 100만장자에서 500만장 대신 가장녀 임명이사님과 저는 4층에 같이 있다 보니까 미팅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많이 배워가면서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도 사장님들께서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그냥 제 입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떠나간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제 상황에 한번 맞춰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내 연락을 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내 연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락이 와서 제품을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미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가 되어서 세미나를 몇 번 들어보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알아서 이제 혼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떠나갑니다. 이게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감사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기는 정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최고 방법이라고 저도 들었고 또한 제가 감사하기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더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또 제 와이프나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감사함만 표현해야만이 결국에는 그것이 돌아가지고 저한테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기와 비난과 질투와 미움과 부정이 있게 되면 이거밖에 못 주는 거죠. 왜 사랑을 주려고 그래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부분들은 다 없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것들 다 지우고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용기, 긍정적인 마음, 감사함을 제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인생의 비밀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걸 여기에서 또 저는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2020년 12월에 나도 뉴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5월 프로모션을 달성해가지고 뉴비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번째 수영자는 하정현 사님께서 뉴비트를 출연하는 걸 보고 나도 뉴티비에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침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던 중에 본사에서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앞으로 가는 방향들 이렇게 좀 영상을 좀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김승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라고 물었을 때 수입을 10배로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믿음? 내가 방금 전에도 내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온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목표로 세우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올 2021년도에 이 표를 썼었어요. 그 드림보드에 저희 벽 주방 옆에 써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썼었는데 될까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조건 쓰면 된다는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썼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는 마지막인데 내가 원하는 뉴 스타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정인 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리더 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한 번은 해야 할 팀 엘리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한 번은 해야 할 팀 엘리트 그래 도전해보자. 그래 지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2022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후연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렇게 또 구현진 사님께 받은 에너지를 또 이렇게나마 또 돌려줄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 혼자 하려다가 이렇게 라키 사장님과 함께 해야 더 많은 에너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스킨 연락 부부에 보시면 키워드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부는 닮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힘으로 또 EBA를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정말 하정현 임명희 사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많이 사랑해요. 저한테는 이제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이시거든요. 저 7대예요. 제가. 그런데도 정말 무한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EBA를 달성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하정현 임명희 사장님께 저는 7대다 보니까 커미션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500만 장자가 되실 때 내가 반드시 EBA라는 타이틀을 저희를 위한 거지만 이 타이틀을 꼭 선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고
저한테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만 6년 동안 사실 하정희 임명희 사장님 곁에서 계속해서 그 마인드를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배웠지? 내가 어떤 마인드를 배웠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EBA 갈 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과정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제 귀에 이렇게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게 바로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6년 동안 제가 이분들께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게 내 마음의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었고,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아닌데도 그 귀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PA 가고 100만 장자 되고 500만 장자 될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물은 우리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항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보고 가는 실수를 절대 범하면 안 되고, 스폰서와 함께 갈 때 사업이 잘 된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스폰서 사장님을 따라가게 되면 나의 파트너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라고 저는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EBA 다들 이제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진짜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EBA 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남는 거는 딱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느꼈던 마음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가의 자세와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시되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스폰서 사장님 말씀 들으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스폰서는 나한테 유스킨을 알려주신 분이 아닌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의 말씀을 꼭 듣고 한 방향 정렬하신다면 누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누구나 EBA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영순이는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22년에도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거고,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초대해서 또 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책이고 거기에 나온 문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마지막 글은 맨 마지막 글자예요.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네, 저는 그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처음 우리 PPT처럼 첫 화면처럼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라는 마음으로 나를 많이 다스리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한 해를 2022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자,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자,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MCM 화이팅! 김우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